김만배 주변엔 두 가지 파가 있습니다. 의리파와 배신파. 돈이 많이 들어올 때는 모두가 행복했던 김만배 일당. 검찰이 김만배의 숨긴 돈을 찾겠다고 숨통을 조여오면서 갈리기 시작합니다. 김만배를 압박한 두 사람,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주 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대장동 수사 재판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점은 참 이 김만배 씨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보시죠. 처음에 대장동은 누구 시작한 거죠? 원래는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본부장이 주도해서 하던 거였습니다. 그 전에 위례 신도시 개발도 이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남욱 변호사와 알게 된 김만배 씨가 요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더니 아예 남욱 씨는 사실상 지분도 줄여버리고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전 부원장, 이재명 시장의 측근과 의형제 얘기를 하면서 친해지면서 이분들에게 뭐 수사에 따르면 절반은 그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쨌건 결과적으로 대장동 수익은 모두 대부분 김만배 씨의 손에 넘어간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남욱 변호사도 이용했고 이쪽도 이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검찰 수사가 맞다면요. 그런데 그런 김만배 씨가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았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라는데요. 누굴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자, 김만배 씨를 협박한 첫 번째 사람, 당시 제일저축은행 임원 유모 씨입니다. 자,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그는 왜 김만배에게 10억을 뜯겼나? 먼저 뜯깁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2007년 유 씨가요,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해요. 근데 그 사실을 머니투데이 당시 법조기자였던 김만배 씨가 알게 됩니다. 김만배 씨가요, 2007년이죠. 유 씨를 찾아가서 내가 사회 지도층의 불법 도박 실태를 취재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 한 것 같던데 하면서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자, 그냥 기사를 쓰면 되는데 굳이 가서 뭐 인터뷰 요청을 하는 과정. 그래서 유 씨가요, 자, 기사 안 써주면 내가 5천만 원 줄게 라고 흥정을 합니다. 이런 분이 기자 이렇게 했으면 진짜 기레기라고 이제 욕을 먹는 거죠. 자, 5천만 원 받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합니다. 뭐냐? 당신 도박한 거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열엿 알고 있어. 이 사람들 실명을 언급하면서 돈 더 주면 내가 이분들까지 다 무마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억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실제로 기사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이 두 사람이 친해져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만나고 그 자리에서 김만배 씨가 아는 부장검사, 부장판사 전화하면서 자신의 인맥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08년에 제일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거기에 연루가 돼서 수사를 받는데 마침 이 유 씨가요, 임원인데 이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만배 씨가 내가 회장 사건 해결해 줄게 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해서 또 2억 원을 받습니다. 유 씨로부터요. 자,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는 이 유 씨가요, 본인이 사건에 연루가 돼요. PF 대출,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된 대출 사건에 돈을 받은 혐의가 이제 본인이 수사를 받게 되는데 김만배 씨가 내가 검찰 고위직 잘 아니까 해결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또 2억 원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 씨에게 받은 돈이 총 10억 원이라는 거예요. 검찰 수사에 따르면. 그런데 잘 해결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해결이 안 됩니다. 징역 10년을 선고받아요. 2011년에.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10년 만기 꽉꽉 채운 뒤에 출소를 해요. 10년 지났으니까 2011년에서 10년 지났으니까 2021년에 이제 밖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5개월 뒤 대장동 사건이 터지죠. 유 씨가 보도를 보고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건으로 큰 돈을 벌었구나 알게 됩니다. 그 순간 가불이 바뀝니다. 사실 지금까지를 보면요, 뭐 가해자 피해자를 따지기가 또 명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따지면 김만배 씨가 어떻게 보면 돈을 뜯어낸 거고 유 씨가 돈을 뜯긴 거잖아요. 이 대장동 사건을 알게 된 이후에 이렇게 이제 바뀌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유 씨가요,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걸 알게 되지요. 자, 2021년 10월에요. 그러니까 8월에 이제 대장동 사건 터지고 2021년 10월에 김만배 씨 구속영장을 한번 청구한 적이 있는데 그때 기각이 딱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유 씨가 마음을 딱 먹어요. 자, 김만배 씨에게 자, 지난 세월 내가 당신에게 돈 뜯긴 걸 폭로하겠다라는 걸 빌미로 내가 준 10억 원을 다시 돌려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에 전화를 겁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거느냐? 김만배 씨 변호인에게요. 아마 김만배 씨 변호인이 당시에 공개가 됐으니까 누군지 알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실명을 남기면서 김만배 씨가 직접 나에게 연락하라고 해라 라는 뜻을 남깁니다. 김만배 씨가요 바로 당일에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보도 보니까 대장동 사업으로 수천억 벌었다고 하는데 자, 나한테 가져간 10억 원 이제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줬던 것 같진 않아요, 김만배 씨가. 그런데 한 달 뒤에 본인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합니다. 그러자 전화를 해요. 연락을 해서 내가 10억 다는 아니지만 2억 5천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유 씨가 이제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때 뭔가 김만배 씨가 원래는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이제 감옥에 간 거죠. 뭐 그래서인지 보안과장에게 연락을 해서 구치소에 있는 동안 뭔가 편의를 봐달라고 자기가 청탁을 했었던 적이 있나 봐요. 그때 일화를 얘기하면서 내가 그때 좀 도와준 것도 있으니까 좀 봐달라 이런 이제 호소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본인이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돈을 더 보내주겠다 뭐 이런 뜻도 밝혔다고 해요. 이렇게 한 이유,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그 사이에 뭔가 유 씨가 막 폭로하고 이러면 본인의 구속에 악영향을 미칠 걸 우려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요, 이 유 씨는요 11월 3일에 김만배 씨에게 내가 구속되지 않기를 기도하겠다. 혹시라도 구속될 경우에는 주변에 믿을 사람 없을 테니까 돈을 잘 숨겨둬라 이런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이 유 씨의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죠. 김만배 씨는 바로 구속이 됩니다. 구속이 되자 유 씨는요 김만배 씨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한테 돈 안 주면 검찰 수사관과 기자를 만나서 내가 김만배 씨에게 10억 원 줬던 거를 폭로하겠다. 이걸 뭐 편지도 쓰고요. 인터넷 서신도 보냅니다. 근데 안 줘요. 안 주고요. 2021년 그러다가 11월 1년 지나서 이제 만기 출소를 하죠. 그러자 또 연락을 해요. 유 씨가 돈 더 내놔라. 그래서 결국은 3천만 원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0억을 달라고 했지만 검찰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처음에 2억 5천 준 거와 나중에 3천만 원, 그러니까 2억 8천만 원을 돌려준 거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준 거예요. 김만배 씨가 유 씨에게. 하지만 유 씨도요 지금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왜? 이 돈 대장동에서 번 돈이 범죄 수익이라는 걸 알면서도 돈을 받았다. 이것도 또 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유 씨도 지금 검찰에 기소가 됐습니다. 자, 김만배를 압박한 또 다른 사람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입니다. 자, 여기서 협박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압박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본인은 또 혹은 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왜냐? 이성문 대표는요 명실상부 김만배 씨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자, 변호사이기도 한데 성남의 뜰 대표했죠.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표했죠. 천화동인도 대표를 지냅니다. 완전 최측근이에요. 정말 믿고 맡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만배 씨를 위해 대여금 위장까지 해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5년부터요. 김만배 씨가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이성문 대표가 도와줍니다. 어떤 형태로? 자, 화천대유 법인 계좌는 법인 돈이잖아요. 마음대로 빼서 쓸 수 없는 돈인데 요걸 대여금 형태로 본인이 빌리는 형태로 이제 본인 계좌로 돈을 가져와요. 그리고는 그 돈을 김만배 씨가 지정한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주는데 그게 한 47억 원으로 한번 보내주고 33억 원도 보내주고 해서 김만배 씨가 마음껏 돈을 쓸 수 있도록 이성문 대표가 협조를 합니다. 대장동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요. 이성문 대표는 누구보다 열심히 김만배 씨를 도와줍니다. 자, 예를 들어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 사건이 터집니다. 50억 클럽. 그러니까 화천대유에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근무를 했는데 대리로 몇 년 일하지도 않고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다. 이거 뇌물 아니냐 이런 의혹이잖아요. 그 일이 터지자마자 이성문 대표는 김만배 씨, 그다음에 곽상도 전 의원, 곽상도 전 아들 그리고 뭐 최우양 화천대유 이사와 함께 대책 회의를 엽니다. 그 자리에서 김만배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입원시켜서 심각한 병으로 위장하자. 그러니까 심각한 병이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많이 준 거다.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심각한 병을 얻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많이 준 거다. 뇌물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이런 지시도 내렸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11월 말에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성문 대표가 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운전기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본인이 이 회사의 대표였고 본인이 결국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을 데리고 일을 했었으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유리한 뭔가 퇴직금 자료를 운전기사를 통해서 건네준 걸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고 어쨌든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곽상도 전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요. 이성문 대표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함께 김만배 씨의 전략,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함께 계속 대책회의를 엽니다. 본인도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잘 알겠죠. 그래서 김만배 씨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할 정도로 열심히 김만배 씨 도운 겁니다. 그죠? 지금까지 보면 2022년 4월에도요. 본인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나는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유착을 몰랐다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합니다. 이런 믿음 때문인지 2022년 5월 화천대유 대표이사로 재취임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반전이에요. 그때부터 본인의 성과급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성과급을 받아야겠다. 자, 화천대유 대표이사로 재취임된 이후에 이제 본인의 성과급 얘기를 꺼내는데요. 행동에 들어갑니다. 2022년 6월, 얼마 안 된 거예요. 작년 6월이에요. 화천대유가 주주총회를 엽니다. 왜 여느냐? 자, 최우향, 김만배의 최측근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가요. 주주총회에서 김만배의 지시를 받고 김만배에게 160억을 배당해 주려고 주주총회를 연 거예요. 160억 원을 이제 김만배가 쓸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런데 110억만 배당이 됩니다. 자, 50억 못하게 막은 사람 누구냐? 이성문 대표예요. 이성문 대표가 본인의 성과급을 나중에 또 받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화천대유 이 자산관리 안에 돈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성과급 받잖아요. 그러니까 50억은 빼고 110억만 배당하게 만듭니다. 자, 이 와중에 2022년 6월에 지방선거가 열리는데 성남시장으로 누가 당선되냐면 그 전에 계속 민주당이 하다가 국민의힘 시장이 당선이 됩니다. 이 신상진 시장이요. 되자마자 대장동 지구의 준공을 승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 대장동 지구가 한창 이제 개발이 거의 끝난 상황이에요. 자, 준공을 해야 돼요. 자, 이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 승인을 받아야 이제 입주하는 민들이 이제 거기 이제 지번도 받고 입주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걸로 뭐 대출도 받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상진 시장이 이거 준공 승인 내주면 개발 수익금의 상당 액수가 김만배 씨나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에게 흘러갈 수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준공 승인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이성문 대표 입장에서는 이 본인이 성과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요. 그 전까지는 김만배 씨의 사실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서 협조했던 이성문 대표가 협조한 것처럼 보이죠. 이성문 대표가 돌아섭니다. 자, 6월 상황이었죠. 2022년 7월 이성문 대표는 최우양 이사에게 김만배에게 전화를 보고해달라. 내 성과급을 대여금 형태로 우회 지급해달라. 그러니까 나한테 빌려주는 형태로 나한테 성과급을 줘라 라고 김만배한테 보고하라 라고 최우양한테 얘기를 하는데 최우양 이사가 거절합니다. 안 해요. 그랬더니 김만배 씨 변호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나한테 성과급을 안 주면 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김만배 변호사가 김만배 씨에게 이 내용을 전달합니다. 지금 김만배 씨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 변호사만 김만배 씨와 지금 접견이 가능한 거예요. 김만배 씨가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런 압박도 합니다. 자, 내 성과급 27억 원을 당장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27억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과급으로. 제2의 정영학이 될 수도 있다. 자, 이건 압박입니까? 협박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정영학 회계사 아시죠? 이 대장동 사건 터지게 된 게 어떻게 터지게 됐죠? 처음에 이 대장동을 모두 함께 했던 초기부터 다 알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가 본인이 뭐 김만배, 남욱, 유동규 다 통화한 내용을 녹취를 해서 그거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시작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영학 회계사의 배신으로 이 대장동 사건이 처음 터졌죠. 나도 제2의 정영학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사건에는요 아마 이게 압박이 됐을 것 같아요. 이성문 대표는요 김만배 씨의 재판 증인으로 참석을 하는데 김만배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그쪽 증인, 그러니까 김만배 씨 측 증인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마치 내가 증인으로 나와서 당신에게 불리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 이런 압박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2022년 8월에 재판이 열리는데 이런 압박을 하는 순간에도요 재판에 출석해서는 김만배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합니다. 자, 그거를 본 김만배 씨 변호인에게요 내가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뜻을 김만배 씨가 밝힙니다. 그러니까 주겠다는 거죠. 네. 요거 이제 김만배 씨가 변호인 통해서 이 자필 메모를 쓴 게 이제 8월 11일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6월부터 이제 압박해서 7월, 8월 거치면서 이제 김만배 씨가 결심한 겁니다. 이거 줘야겠다. 그래서요, 8월 30일에 주주총회를 열어요. 그래서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이성문 대표에게 25억 원을 연이자 4.6%로 3년간 대여한다라는 이제 의결을 땅 합니다. 그런데요, 검찰은 이렇게 보죠. 폭로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대가다. 그러니까 차용증 빌려준 게 아니라 실제로 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쪽, 그러니까 화천대유 쪽, 뭐 김만배 씨 쪽도 받을 생각이 없었고 이성문 대표도 돌려줄 생각이 없는 그냥 내 성과급 폭로 무마의 대가라는 형태로 받은 거지 형식만 차용증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8월 31일 요 차용증 이제 써준 날 압수수색을 당해요. 화천대유가. 그러니까 이게 또 바로 줘야 되는데 돈을 주기로 한 건데 돈을 못 주고 중단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성문 대표는요. 실제 아직 돈이 안 들어온 거잖아요. 야, 이거 약속한 돈 안 주면 김만배와 인연 끊고 내 갈 길 가겠다. 다시 최후 통첩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23억 8,500만 원. 선이자 형태로 1억 1,500만 원 떼고 23억 8,500만 원이 성과급으로 이성문 대표에게 지급이 됩니다. 검찰은요. 이성문 대표도 기소를 했습니다. 왜? 이 돈 무슨 돈이죠? 똑같죠? 범죄 수익으로 보잖아요. 범죄 수익인 걸 알면서도 성과급을 받았다라는 걸로 해서 지금 이성문 대표도 검찰에 기소가 됐습니다. 자, 대장동 개발이라는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달려왔던 이 6명.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유동규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등을 돌리면서 지금 요렇게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 요렇게 같은 목소리를 낸 것만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김만배 씨와 같은 배를 탔던 요 물 밑에서도 여기 이제 더 물 밑에서도 지금
뭐 의리, 배신. 자, 어떻게 보면 이성문 대표는 또 배신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내 몫을 챙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만배 씨와 대장동 사업을 위해 공동의 이익을 열심히 하다가 자꾸 이게 받을 돈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럼 나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사이에서 뭐 압박도 하고 또 이 사람은 뭐 최우영 이 사람 또 의리를 지키고 이런 과정이 지금 물밑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요렇게 나눠진 관계지만 이 관계가 또 끝까지 갈지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이게 쪼개질지 재판 과정 속에서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 내용도 들어오는 대로 또 정리해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통행가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